안녕하세요. 저는 몇 해 전 환갑을 치렀던 경기도 사는 평범한 한 여자입니다.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네요. 특히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그렇고요. 어떤 일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큰아들의 전처였던 아이와의 일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했다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참한 상대와 재혼을 앞두고 있는 큰아들이고 저희 가족도 더욱 끈끈해져 이전보다 더 많이 웃으며 행복을 되찾았으니 다행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정말 드라마 같은 어이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8년 전 일이네요. 저는 오래전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던 50대의 평범한 농부였고 외사촌과 동업 중인 인삼 농사를 지으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결혼시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몇 주 전 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을 하며 지내던 상황이었어요. 저도 큰애를 22살쯤에 낳았는데 그 큰아들도 30이 안 되어 아버지가 된다니. 한갑도 훨씬 전에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하기도 하면서 어쩐지 행복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별을 일찍 했기 때문에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이 더 기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와중 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며느리의 돈 빌려달라는 소식에 저는 일하다 말고 목장갑을 벗으며 전화기를 바로 잡았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아, 저희 이사를 좀 가고 싶어서요. 지금 집은 너무 좁아서 아이 키우기에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근처에 어린이집도 없고. 큰아들은 작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직전 사정이 안 좋아져 애초에 계획했던 20평대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10평대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나이도 어리고 아직 자리도 덜 잡았으니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이세를 갖기로 계획했다며 저에게 이야기했었는데 덜컥 임신을 했다니. 정말 괜찮겠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분명 며느리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를 위해 이사를 가야 한다니요. 당황스러웠지만 아들 부부가 상의를 한 결과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많이 당황스러웠죠. 안 그래도 아들네 결혼할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5천만 원 해줬거든요. 제가 부자도 아니고 또 남편이 있어서 노후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지만 큰아들을 위해 어떻게든 모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탈탈 털어 큰아들 주고 나니 수중에 가진 돈이라고는 고작 현금 2천만 원 뿐이고 남편 죽었을 때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아 농사 짓고 있던 밭뿐이었습니다. 지금 집도 작은 시골 주택 3천만 원짜리 전세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가진 게 없어서 빌려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 시무룩하게 전화를 끊는 며느리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쓰이고 아파서 그날 농사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몰라. 갑자기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네.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30평대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조르는 통에 나도 정신이 없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라 차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출이라도 해서 큰아들 집을 마련해줘야 하나 싶기도 했죠. 그때 며느리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님 저희랑 합가하시는 건 어떠세요? 사별하시고 혼자 오래 사셨잖아요. 지금 농사일도 힘드시다고 하던데 차라리 저희랑 살면서 저희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도 일 나갈 수 있고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다. 합가라니. 어머님,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 싫어한다던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정도면 제 아이 맡기기 안심될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님은 성격도 깔끔하시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오랜 기간 설득했습니다. 솔직히 큰아들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허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 먼 아랫지방에 있는 대학에 붙어 아예 그쪽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석 달에 한 번도 얼굴 보기 힘든 상태였고, 그나마 큰아들이랑 잘 지냈었는데 그 큰아들이 결혼을 해 집을 나가니 남편도 없는 입장에서 참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익숙해져야 한다고 제 마음을 다독이며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며느리의 제안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지요. 먼저 합가를 얘기해줘서 참 고맙다만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어차피 저희랑 합가하러 오시려면 농사 접으셔야 하잖아요. 이참에 땅을 파는 건 어때요?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부동산에 전화해볼까요? 며느리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이는 능력이 탁월했지요. 하지만 제 남편이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이 땅을 바로 팔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한다고 하니 며느리가 크게 상심하더군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결정만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알겠어요. 그렇게 풀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던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뒤 큰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죠. 며느리가 유산을 했다더군요. 저랑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 밥도 잘 안 먹고 누워만 있다가 배가 아파 병원에 가니 유산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 출근에 없는 사이에 혼자 피 흘리며 병원 가서 수술을 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던지 저도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반찬을 싸가지고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좁은 10평대 오피스텔 한 구석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며느리 말로는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가고 나니 이 집도 싫어졌다며 우는데 그게 꼭 제 탓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빨리 결정만 했더라면 그깟 다 빨리 팔아버리고 태어날 손주 위에 큰 집으로 이사가 합가할 준비를 바로 했더라면 며느리도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거란 자책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불도 안 켜고 그렇게 침울하게 빠져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제가 결국 말했습니다. 그래, 합가하자. 내가 밭 팔아서 돈 마련할게. 같이 살자꾸나. 떠나보낸 자식일랑 있고 새 집에서 새 생명 맞이하자.
손주 생기면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제 말에 며느리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하고는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안쓰러워 결정한 합가였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기력을 회복했는지 그 주 토요일에 제가 사는 곳에 내려와 부동산에 가볼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밭을 이왕이면 좋은 가격에 팔아야죠. 제가 발품 팔아서 어떻게든 높게 팔아볼게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며느리는 2주가량을 제 집에 머물며 땅을 팔 준비를 하더군요. 그러다 운이 좋게 좋은 가격에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기회를 놓칠세라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시댁으로부터 받을 때 그 땅값이 1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였는데 어느새 많이 올라 8에서 9억가량 된다더군요.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준 땅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서류 처리했고 살고 있는 집은 바로 전세를 빼기가 어려워 일단 두기로 했죠. 며느리와 큰아들도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마침 교통 좋은 자리에 8억 정도 되는 34평 금매 아파트가 나왔다며 저에게 사고 싶다고 연락하더군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만 계약하면 모든 게 끝이었죠. 큰아들은 그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남편 명의로 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그 과정에서 마찰이 좀 있었는지 부부싸움을 했다더군요. 저는 혹시 모를 형제간 재산 싸움을 위해서라도 이건 내 명의로 해야 한다고 했죠. 작은 아들이 형 다 주라고 하긴 했지만 유산 상속의 권리가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건데 이렇게 해야 당신에게도 책임이 더 지워지는 거야. 이 집 팔게 되면 당연히 도련님한테 반 나눠드리지. 하지만 아파트 명의는 어머님 부양 책임에 관한 이야기라고. 라고 하며 아파트 명의가 큰아들로 되어야 저한테도 좋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큰아들에게 당당히 부양을 바랄 수 있는 거라나. 그 말도 일리는 있었지만 제가 좋게 이야기하며 일단은 상속 문제도 있으니 제 명의로 매매한 후 천천히 바꿔나가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지만요. 그렇게 집을 샀죠. 이전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한 달가량 미뤘고요. 저도 차라리 잘 됐다 싶어 합가를 위한 이사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엉엉 울며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계획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 친정언니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네요. 그런데 당장 아이 데리고 갈 데가 없대요. 제가 언니랑 먼저 그 집에서 1년 정도만 살면 안 될까요? 너무 황당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며느리의 언니가 이혼을 하는 건 참 딱한 사정이지만 갑자기 합가를 취소하고 그 집에 친정 식구를 들이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뭐라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더군요. 아, 그래. 사정은 딱하시지만 나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그러면. 어머님은 지금 집 전세 1년 남으셨잖아요. 그때까지만요. 네? 며느리는 그렇게 저에게 사정을 하며 엉엉 울더군요. 일단 아들이랑 통화하고 말해준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착잡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큰아들에게 물어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말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처형 원래 이혼하려고 했었어. 갑자기 이혼하게 된 게 아니라 지금도 별거 중이셔.
처형, 지금 자기 친정에서 살고 있어. 처갔단 말이야. 이렇게 갑자기 때렸을 줄 몰랐네. 자기 언니랑 살아야 된다고 난리야. 나도 지금 와이프랑 그 일로 싸워서 사이 안 좋고. 큰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며느리가 똥줄이 타들어갔는지 제 집에 찾아오더군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으며 제게 빌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딱 1년만요. 언니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있게 해줄게요. 어머님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제가 한마디 묻겠다고 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긴장하더군요. 네 친정언니, 지금 어디 살고 있니? 네? 아, 언니요? 갑자기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별거 중이라던데 그 말이 맞아? 그리고 지금 친정 들어가 살고 계시고. 제가 이야기하자 며느리가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 말은 지금 친정 부모님이랑 친정 언니랑 살고 있다는 건데 네 친정 부모님 지금 어디 살고 계시니? 내가 알기로는 너희 집 사정도 크게 좋지 않다 들었다. 결혼할 때 네가 그랬잖니. 친정 부모님 방 한 칸에 거실 하나 있는 작은 집에서 사신다고. 그래서 혼수 못 해온다며. 그런데 그 집에서 지금 친정 부모님이랑 친정 언니 그리고 네 조카까지 넷이서 사는 거야? 제가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히 묻자 당황한 듯 보이더군요. 솔직히 말하거라. 친정 언니하고만 같이 지내려는 계획이 아니라 네 친정 부모님도 모셔올 생각 아니었니? 혹시 애라도 낳게 되면 애 핑계대고는 아이가 왜 할머니를 더 좋아한다. 친정엄마 손길이 편하다. 이러쿵저러쿵 변명 늘어놓진 않을지 걱정이구나. 네 친정언니 사정이 딱한 건 나도 알겠다. 하지만 나도 불안함을 버릴 수가 없으니 그러면 각서를 쓰도록 하자. 1년 뒤에 내가 이 집 전세 계약이 끝나면 그 집에 들어가는 걸로. 어떠니? 며느리는 나의 말이 상상도 못했던 전개인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각서요? 아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일인데 무슨 각서. 나로서는 어쩔 수 없구나. 잘 생각해보거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차가운 얼굴로 일어나더군요. 그리고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고 큰아들도 부부싸움을 해서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상태라길래 제가 먼저 전화를 해봤습니다. 생각해봤니?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각서는 좀 어이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언니 1년 좀 있게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어머님도 너무 야박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의 야박하다는 말에 저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해서 남편의 유산인 밭까지 팔아 집을 사고 합가를 준비 중이었는데 그 집을 대뜸 친정언니랑 쓰겠다며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며느리이면서 말입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법률 자문을 구했죠. 변호사를 찾아가 미리 조언을 받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에 그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수했습니다. 그리고 제 밭을 팔아서 집을 마련한 거니 며느리가 이 집을 쓰고 싶다면 저랑도 함께 살아야 법적으로 맞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변호사도 찾아가셨냐고 화를 내더군요. 왜 안 되니? 내가 내 권리 지키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 말 못하고 씩씩거리다 전화를 끊더군요. 그 이후로 큰아들네는
작지 않은 부부싸움을 했다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아들 앞에서 막무가내 제욕을 하고 돈에 돌아버린 노친네, 피도 눈물도 없는 할망구, 그렇게 추하게 늙어서 나중에 리어카 끌고 폐지나 죽을 것이다 등의 막말을 했다길래 제 아들이 이혼을 하자고 한 상태랍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렇게 이중적인 인간이었을 줄 상상도 못했죠. 밥 팔아 집 사달라 어쩌고 이야기할 때부터 쎄한 느낌이 들었고, 저도 머지않아 농사를 접긴 접을 생각이라 땅을 내놓아 집을 샀을 때도 만약을 위해 대처해 놓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며느리한테 호되게 당할 뻔했었네요.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이 있었지요. 바로 큰 며느리는 임신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에게 돈 뜯어내기 위해 손주가 생긴 척 거짓말로 연기를 한 거였고, 제가 집을 해주지 않자 유산한 척 한 거였어요. 결국 큰아들은 이혼했어요. 애초부터 제 아들을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들은 몇 달 동안 크게 상심했었지만 사람 보는 눈이 부족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쿨하게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전 며느리는 이혼을 하며 저에게 오만 욕과 악담을 퍼붓더군요. 저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며 그런 성격이니 남편 복이 없어 사별한 거라고요. 그것까지 바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전 며느리가 기겁을 하더군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저에게 찾아와 안 그래도 이혼까지 했는데 빨간 줄까지 긋게 하지 말아달라며 합의를 해달라고 해 합의금 1,000만 원과 다시는 내 큰아들에게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 받은 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현재 제 큰아들과 살고 있는데 시세가 2배로 올랐네요. 그나마 받은 위로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지요. 하지만 그 희생이 무시되거나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 관계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관계는 빨리 끝내는 것이 현명한 것 같고요. 여러분도 단호해야 할 때는 두려워 말고 강단 있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있는 것보다 작게 있는 것이 여러모로 낫답니다. 저는 큰아들이 자식 낳기 전에 이혼해서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